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배구입니다. 저희가 2024년 새해를 맞아서 네.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속 특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손지민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주제의 강의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요.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창순 원장님을 모시고요. 운명을 바꾸는 행복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양창순 원장님은요. 국내 최초로 정신의학과 명리학을 접목시켜서 연구를 하면서 상담도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아주 그냥 귀에 쏙 들어오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원하는 주제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즘 주변에 보면 내 팔자는 왜 이러냐. 아이고. 올 한해 너무 힘들었어. 아이고. 언제쯤 괜찮아지려냐 이러시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인생을 궁금해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사주명리학 이런 것들은 우리 사주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보면 살다가 지치거나 힘들고 답답하고 막 이럴 때 내 인생이 궁금해서 찾아가는 분들 있거든요. 있죠. 김쌤도 가봤죠? 네, 가끔 가죠. 가끔 오. 그렇지. 가끔 가서 듣는데 네. 좋은 이야기는 세게 듣고 안 좋은 이야기는 그냥 흘려버리고. 그렇죠. 아이고, 예. 연명하셔라.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네. 프로그램에서 그 사주명리 공부하신 분이 제 사주를 봐줬어요. 오. 예. 근데 원래 괜찮대. 어머. 괜찮대. 기운 좀 받고 예. 싶다. 근데 오늘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네. 사주명리를 공부해서 상담을 한다 하니까 네. 또 궁금해져요. 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바로 모셔봐야 되겠죠? 양창순 정신의학과 전문의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나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리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아침마당 대구 신년 특강을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요. 이름은 양창순입니다. 이렇게 새해에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사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십 년간 인간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신 분인데요. 그리고 이 책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목이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 집필하시면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아서 베스트셀러 작가에도 이름을 올리셨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정신의학의 명리학과 주역을 접목시킨 분입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했겠을까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려면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 내 그렇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네. 50만 부 넘게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 이름은 잘 모르셔도 그 책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참 많으세요. 맞아요. 지금도 꾸준히 사랑을 예, 받고 예. 있는데 선생님,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을까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인간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상대한테 상처를 주고 또 불필요하게 상처를 받고 그럴 때 이제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당당하게 내 주장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에서 갈등했을 때는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하자 네. 그 방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책뿐만 아니라 이 원장님이 집필하신 명리 심리학 그리고 주역 심리학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책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그러게요. 예. 명리학과 주역을 공부를 해서 심지어 네.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하신 걸까요? 제가 성대에서 이 주역하고 정신의학을 접목해서 논문을 쓴 게 이제 2009년도니까 한 15년 됐죠, 논문은. 근데 그 전에 이제 한 10년간 공부를 했으니까 한 25년? 예. 25년 공부하셨으면 명리학과 주역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좀 사람들이 어색해한 분들 많잖아요.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명리학이 그렇죠. 무엇인지 주역이 무엇인지 예, 잘 예.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두 학문을 이제 혼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명리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 그걸 이제 기, 명리학에서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나의 생년월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오행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오행이 이제 균형과 조화로 나의 특성을 아는
동양의 성격학인 거고요. 성격학. 명리학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주역은 우리가 흔히 그 우리의 삶을 그 여행에 비유하잖아요. 네. 근데 여행을 떠났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 나의 위치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나침반이자 내 내비게이션. 인생의 신호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빨간불이면은 서고 예. 파란불이면 가고 노란불이면은 뭐 멈추고 예.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멈출 것인지 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다르지요. 네. 근데 좀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네. 정신과 전문의시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명리학 주역을 얘기하시면 맞아요. 서양의학을 하신 분인데. 당황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 공부를 같이 저도 하신 궁금해요. 거예요?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그 가장 큰 계기는 이제 저희 정신과 국제학회가 열렸는데 어느 외국의 정신과 의사가 이제 저희 보고 하는 얘기가 물론 요즘에는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그 매스컴에 나와서 말씀도 하시니까 요즘에는 찾아오는데 이렇게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사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의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을 포함한 동양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정신과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점을 보러 가는데 네. 그렇다면 그 심리까지도 당신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저도 용기를 못 냈는데 저도 상담하다 굉장히 충격받은 게 물론 제 명리심리학에도 그 사례를 썼지만 30대 중반의 여성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때 저를 찾아온 이유는 너무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항불안제를 다오. 그래서 쭉 상담을 하면서 그 불안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역술가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그 역술가가 이 여성한테 이제 2년 안에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서 한 번 생기면 없어지기 어려운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무리 좋은 항불안제 써봤자 안 듣고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해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그걸 알면은 제가 그걸 풀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명리학의 그런 근원은 어디인가. 예.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주역인 거고 그러면은 제가 임상에서 쓰려면은 이것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쓴 겁니다. 20년 넘게 공부하시고 결국 이제 박사 학위까지 네, 받으셔서 정신의학의 지평을 넓혔다는 호평을 네. 받고는 네. 있지만 네, 그래도 한쪽에서는 그 서양의학을 하신 분이 맞습니다. 네. 무슨 명리학이냐 하면서 그렇죠. 거부감이나 좀 반발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제가 명리심리학을 2020년도에 냈는데 그때 뭐 인터넷에서 저한테 달린 댓글이 보사부에 전화해서 제 의사면허증을 이제 박탈을 시키겠다. 뭐 이제 그렇게까지. 또 의사들 사회에서도 저보고 이제 너무 나간다. 근데 이제 저한테 큰 힘이 돼 주신 분들이 사실은 저희 정신과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한테 가서 상의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한국의 정신과 의사 중에서 한 사람은 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가 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났고 또 다른 선생님은 제가 이제 그 주역과 정신의학 논문을 쓸 때 심사위원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심사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격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배우고 싶다고 하는 후배들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정신의학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 정신건강의학이라는 학문만으로 풀리지 않는 인간에 대한 뭔가를 다 네. 공감하고 심리가. 있었다는 예, 그런 예. 얘기가 될 텐데 근데 저는 그 환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네. 이 상담이나 진료를 하러 왔는데 흰색, 명리학 좀 흰색 보자. 가운 입은 의사 선생님이 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하은혜 씨. 이게 당황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자들 반응은? 사실은 제 내담자들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저희는 다 예약을 하는데 네. 예약을 할 때 이제 저희 그 간호사가 다 생년월일을 물어봅니다. 네. 사전 조사를 다 하는군요. 이제 제도 참 흥미로운 거가 뭐냐면은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또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나보다는 세상과 주위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을 더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내 문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도 내가 화를 참지 못해서 왔다고 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진단명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나오면 예. 내가 무슨 분노 조절 장애냐 이러는데 당신 사주 팔자로 봐서 사주에 물하고 불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으니까 맨날 천둥치고 번개치니까 당신이 그렇게 화를 잘 내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맨날 천둥 번개 쳐봐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잘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 게 다르군요. 그러니까. 예, 더 깊이. 그리고 점집 맛집일세.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정신과적으로 이제 내과 가서 의사가 진찰하고 뭐 피검사 엑스레이 찍으면은 그 수치가 나오는 것처럼 정신과에서 이제 현재 이 시점의 심리,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내가 얼마나 우울하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가를 검사하는 이제 임상 심리 검사에다가 저는 이제 이 명리학적인 검사를 같이 합니다. 융합 심리. 그러면은 정신과적인 검사는 나의 현재 이 시점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그러면 더 열심히 자기를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 저희 이쯤 되면은 시청자분들이 빨리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네. 오늘 큰 주제는 명리 심리학이 될 네. 거고요.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특강해 주실 건가요? 예, 우리가 흔히 사람은 뭐 고쳐 쓰지 못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저뿐만 포함해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사람은 변화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하는 존재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꾼다입니다. 네.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은 아주 네. 흥미로운 강의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2024년 아침마당 대구 신년 특강 그 두 번째 시간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꿀 수 있다. 박수로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 제목입니다. 예.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꾼다. 네. 어떤 조직의 임원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너무 화를 잘 낸다. 그리고 화를 잘 내면서 아무래도 말이 거칠어지겠죠. 조직원이 리포트를 써오면은 이것도 리포트라고 썼냐. 도대체 내 머리에는 뭐가 들었냐.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도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참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별별 노력을 다 해서 자기가 금요일이나 월요일 날에는 회의를 안 한다는 거야. 금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그렇게 하고 나선 자기도 주말에 너무 힘든데 그런데도 화수목을 몰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열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내 배우자한테 잔소리 안 하고 아이들한테도 잔소리 안 하지. 했는데 집에 가서 조금만 어질러져 있으면은 이제 그 배우자한테 잔소리, 아이들한테도 잔소리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딱 집에 들어가면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다가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자기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가 자기 랑 같이 일하던 조직원이 참 그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예. 도저히 내가 이 조직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이제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받고 이제 배우자의 권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나중에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은 흔히 고쳐 쓰지 못한다,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과연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시길래 제가 이분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분의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모든 것들이 다 불평불만이었어요. 그냥 세상도 불평불만, 우리나라도 마음에 안 들고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다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쭉 상담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알고 고치고 나니까 이분이 마지막 상담 때 뭐라 그러시냐 하면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희가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사는 보람을 느끼는데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배우자도 그대로고 내 아이들도 그대로고 나라도 그대로인데 내가 편안하니까 세상과의 관계가 참 편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화도 안 내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그 현대 의학에서 뇌도 성형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뇌도 성형 수술이요.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대뇌 가소성이라 그럽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성형 수술을 흔히 플라스틱 서저리라 그러잖아요. 이 네.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플라스틱 많이 쓰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재건하다는 건데 요즘에 뇌를 연구해 보니까 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네. 성형 수술은 성형외과에 가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 해주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 뇌의 성형 수술은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그러면은 열심히 해보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인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꾼다는 이거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아니 사주하고 팔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꾼다고 하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사주, 팔자를 붙여서 얘기하지만 의미가 달라요. 사주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 기둥이잖아요. 예. 내가 태어난 해, 월, 일, 시 이것을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제 프로이드인데 그 외국의 이렇게 역사에 나오는 분들은 태어난 시간까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분은 태어난 시간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1856년 5월 6일 저녁 6시 30분에 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1856년이 연주가 되고 5월이 월주가 되고 6일이 일주가 되고 저녁 6시 30분이 시주가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참 현명하구나 하는 거가 왜 해월 일시에다가 사주라고 했을까? 사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가지 바다. 사서 네 가지 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기둥주자를 썼을까 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집을 만들려면 최소한 기둥 4개가 있으면 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주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축복받은 나만의 집인 거예요. 우주 안에 집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집이 다 그냥 화제인데 요즘에 부부 상담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서로 왜 집을 안 샀냐고 싸우고 요즘에는 왜 집을 안 파느냐고 싸우는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 아주 집을 다 집 받았거든요. 문제예요. 예, 예. 그렇죠. 그게 사주예요. 그럼 팔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집안에 어떤 기운이 있는가, 따뜻한 기운이 있는가, 차가운 기운이 있는가, 건조한가, 축축한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팔자로 바꾸는 것이 이제 방법이 있고요. 그때 필요한 이제 달력이 만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주 팔자를 구성하는 오행은요. 모두 합해서 22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상징하는 오행은 10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다음에 땅을 상징하는 그 오행은 12개예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그러니까 금년이 갑진년이잖아요. 갑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뭐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행학적으로 보면 갑은 양의 목이고 진은 이제 양의 토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으로 비유하면 아름드리 큰 나무가 아주 촉촉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 형상인 것을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갑진은 이제 팔자에 속하는 거고 2024년은 사주에 속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22개를 다 갖고 태어나요. 그럼 우리 삶에 고민이 없죠. 빌 게이츠처럼 부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태평양 연안에 가서 놀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누구든지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이게 공평해요. 8개밖에는 못 가져요. 그러면은 그 8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첫째, 우리의 삶은 결핍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다 가질 수가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만족하면은 물이 여기까지 차는 것이 만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만족의 한자가 참 재밌어요. 발목까지 차는 것이 만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안분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 나는 사주 팔자 22개 중에서 8개밖에 못 가졌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그 공부를 시킬 때 이 친구가 지금 70점이에요. 근데 70점에서 시작을 해서 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그 알아가야 되는데 너는 왜 지금 70점인데 너는 왜 100점을 못 맞고 70점이냐. 그러면 아이가 오히려 더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렇으면 팔자에서부터 내가 그럼 나머지 글자들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신과적으로 보면은요. 첫째는 그래 내가 지금 8개밖에 없는데 그 나한테 부족한 것을 내가 더 보완하려고 노력할 거야.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죠. 아유 그냥 팔자밖에 없으니까 나 그냥 포기하고 살래. 그게 이제 회피하는 거고. 예. 아니 다른 집은 부모님이 뭐 집도 주시고 뭐 뭐도 주신다는데 나는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냥 분노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그러면서 그냥 그 문제에 압도돼가지고 내가 불안하고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인지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정말 견생역전을 한 문제에 직면해서 자기 인생을 견생을 바꾼 그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뽀기와 뽀순이. 근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짖지 못하는 강아지인가 보죠. 그러면? 그러니까 유기견인데 네. 목소리 성대 수술을 하고 성대 수술을 버려진 해서 아이예요. 버렸나 봐요. 네. 근데 막 따라가는데요? 예. 이게 문제에 직면하는 겁니다. 자기 문제. 예. 저기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집으로 입양이 돼요. 적극적인 본인의 적극적인. 문제를.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유기견이니까 그냥 나 유기견대로 살래 네. 하면은 지금 삶을 못 누리고 있죠. 네. 유튜브 보니까 요즘엔 뭐 육회 먹방, 삼계탕 먹방을 찍고 있더라고요. 팔자가 바뀌었군요. 팔자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예. 아니 걔도 자기의 운명을 바꾸려고 저렇게 노려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걔가 그 저기 달리는 차를 쫓아간다는 건 대단한 용기잖아요. 예. 그럼요. 용기를 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못하느냐. 그래서 또 가장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꾼 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의 인터뷰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나사의 우주인이 된 분이에요. 그 조니 킴이라고. 근데 이분이 8살 때 이제 온 가족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아버지가 원래 이제 가정 폭력자였는데 미국에 가서도 그랬는데 미국에 가면 또 총까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을 쓰면 당장 경찰이 오니까 경찰이 왔는데도 아버지가 총을 안 버리니까 경찰이 아버지를 총으로 쐈습니다. 그러니까 8살짜리 아이 앞에서 아버지가 경찰총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으로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을 키웠는데 이번 인터뷰를 보면 자기도 그래서 자기 열등감이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이 돼가지고 이락 전쟁에 갑니다. 이락 전쟁에 참전을 했더니 자기 사랑하는 동료들이 막 다치는 거예요. 어머,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같이 불행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노력하면 꿈을 가질 수 있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사의 우주인이 됩니다. 근데 이분의 인터뷰 중에서 제가 참 그 공감한 거가 뭐라 그러냐면 나쁜 카드를 갖고 태어날 수는 있지만 이게 바로 사주잖아요. 우리한테는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선택권과 힘이 있다. 아까 뽀기와 뽀순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바꿔? 그러면 정신과적으로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꾼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정신과에서 어떤 한 사람의 특성을 볼 때 타고난 것, 그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격 이것은 나눠보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엔 정신과에서도 타고난 기질과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격을 보는데 타고난 기질은 못 바꾸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의 성격과 심리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다 입증이 돼서 만약에 나는 저기 하나도 안 변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스스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신과에서 하는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하는 이제 기질과 성격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 오시면 이 검사를 하면은요, 이 왼쪽이 자기의 타고난 기질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이제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격을 보는 것인데, 맨 마지막에 뭐냐면은 내가 나의 기질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얼마만큼 내가 나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가를 보는 심리적인 성숙도까지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아까 제가 요즘에 정말 집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가지고 내담자들한테 오히려 집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더 많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담자들한테 이 기질과 성격과 심리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기질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 집을 짓는 집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흙밭일 수도 있고 뭐 모래밭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그 집터에 가장 알맞는 집을 짓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격을 변화할 수 있다는 거가 내 기분에 따라서 집을 얼마든지 바꿔질 수가 있잖아요. 나무로도 지을 수가 있고 벽돌로도 지을 수가 있고. 그럼 심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그 집터를 잘 다듬어서 그다음에 집을 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합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 직면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원망하고 분노할 것인가, 주위 사람들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압도될 것인가. 그게 심리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집의 인테리어를 보면은 내가 이 집을 지을 때 우울했구나. 우리가 우울하면은 막 창문도 닫고 싶고 그냥 까만색으로 하고 싶은데 내 기분이 좋아지면은 파스텔 색조도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집의 그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것이 나의 심리다. 그럼 우리가 인테리어도 바꿀 수가 있고 집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제가 지금 물을 마시는데 저의 사주팔자는 무엇이냐면 이 컵이에요. 그런데 내가 컵으로 태어난 걸 너무 고마워하면서 이걸 맨날 갈고 닦으면은 이렇게 좋은 도자기가 되죠. 그런데 어머, 나는 꽃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왜 하필 컵이야? 난 싫어. 그렇게 해가지고 안 갖고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컵이 지저분해지거나 아니면 깨지고. 화가 나서 던지거나 하면은 깨지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꽃이 아니고 컵으로 태어난 것을 수용하는 것, 그게 만족인데 어떤 컵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조니 킴이 얘기한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즉 성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성격 얘기 참 많이 하잖아.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좋아, 성격이 참 나빠 하는데, 성격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그 갖고 태어난 기질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내가 어떻게 그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때 이제 내 환경, 뭐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그 환경과의 여러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성격이 거칠다 그러면은 그렇죠. 문제를 거칠게 풀어가는 그렇죠. 분이고,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것은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게 풀어간다는 예, 말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격이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 게 뭐냐면 성격이라는 것은 내가 나한테 일어난 일을 해결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입사시험에 떨어졌어요. 역시 나는 안 돼. 그리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술만 마실 것이냐. 그러면은 내가 내년에 더 한 번 도전해 봐야지. 아니면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떨어뜨려. 그 회사. 분노하는 거예요? 회사에? 그러든지,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못난 것 같아. 나는 안 돼. 그렇게 하든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켜.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기질을 바탕으로 형성된 심리적인 성숙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성숙하게 풀어나가는지, 원망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여기 계신 네 분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경험한 것들을 쭉 적어보시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면은 그때 내 성격을 알 성격이 수가 보이겠네요. 있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그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내담자들한테 말씀드리냐 하면은 컴퓨터 그 프로그램 중에 알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알집을 풀어보세요. 풀어야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성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알집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풀면서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격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 그 강의 그 제목인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꾼다는 말이 이제 그거인 거예요. 기질을 바탕으로 내 성격과 심리를 바꿈으로써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명리학은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했더니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러면 좋은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노력 안 해도 되냐?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좋은 사주는 이제 돈 많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런 사주를 이제 좋은 사주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명리학적으로 그 말씀드리는 이제 건강한 사주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 노력하면은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타고난 사주. 그게 이제 저 말고 이제 많은 명리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주가 3분의 1, 33%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이에요. 뭐 거기에 뭐 내 배우자,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사회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상, 내 마음 에너지가 3분의 1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33%라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식에서 33% 예. 엄청난 수익률이죠. 엄청나죠. 그러면은 인생에서 33%는 내가 노력하면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사람을 건강하다고 하느냐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지만 미국의 이제 정신재단인 메닝거 재단에서 이제 한 거가 그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현실의 문제를 건설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사업에 실패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쓸 것이냐. 그리고 매 순간 변화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안 느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 조금 더 만족하는 능력.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그리고 인간은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공격적입니다. 그런 공격성을 어떻게 창의적이고 건설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마지막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것이고 그 자기 삶을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능력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게 계속 노력해야 되냐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결핍에서 시작됐어요. 22개 중에서 8개밖에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도 나고 불안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되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불안해요.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우울해져요. 어머,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못하지? 나는 능력이 없는 건가?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살 필요가 있어? 그러다 보면 화가 나요. 아니,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요즘에 그 분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숨은 불안과 우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쭉 이렇게 내담자들하고 그 상담을 해보면은요, 케이크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이 장식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분노인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불안이 있고, 이제 우울이 있어요. 근데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흔히 분노는 불화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불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이제 방송도 하고 하지만, 자칫 불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다 태우고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현대의학에서 밝혀졌어요.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요, 우리 뇌에서 지혜와 연관된 뇌의 부분이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화가 나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신의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하면 우리 뇌에서 분노와 혐오감을 관장하는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분노를 잘하면 잘할수록 뭐냐면은 우리 뇌에서 지혜와 연관된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요즘에 그 참 문제가 이게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교수가 하신 얘기가 2012년이 그 이 젊은이들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해인 거가 2012년에 인스타가 나오고 그때 이제 셀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남의 인스타, 남의 셀피를 보면서 남들은 이렇게 다 잘 사는데 나는 뭐야.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들은 부모님한테 유산 많이 받아가지고 금수저처럼 사는데 나는 뭐야.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인터넷도 좋고 인스타도 좋지만 거기 들어가면 자꾸 나하고 남하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되냐 하면은 나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사실은 내 마음의 기쁨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나쁜 이유는 내 삶에서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남하고 비교를 안 하면서 기쁨을 찾아야 하느냐 하면은요, 요즘 또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거가 뇌 안에 즐거움의 센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 즐거움의 센터가 잘 유지가 돼야지만 우리의 실행력에 작용하는 도파민이라는 뇌세포 정보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즐거움의 센터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희망, 사랑, 행복, 기쁨, 즐거움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럴 때 공부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내담자들을 평가를 해보면은요, IQ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자신의 잠재 역량을 발휘하고 어떤 분은 못하느냐 하면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분들은 자신의 잠재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면 머리가 좋아지고 이제 일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얻을 것이냐.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AI의 시대인데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에요.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이렇게 노력하고 성장하려고 해야 되는지 그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과 의미.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 그러죠. 왜 자살하는가, 그리고 왜 우울하냐 하면은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공부해? 공부할 의미도 없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는 거예요. 밥 먹을 의미도 없고 학교 갈 의미도 없고, 그러면서 과연 내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 와가지고 다 이생망을 외쳐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생망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뚱뚱해서, 머리가 나빠서, 돈이 없어서, 기타 등등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 생에 태어나고 싶대요. 그러면 제가 내담자들한테 질문하죠. 그러면은 다음 세대에 태어나면 그것을 다 가질 수 있을까요?
하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도 지금 생보다 나을 것 나을 같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내담자들하고 치료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 삶의 의미, 그다음에 내 삶의 희망을 찾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저도 좀 삐딱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선생님 그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엄격하셔가지고 수업을 듣다가 뭔가 뒤에서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돌아보면은 뒷문의 유리창에 선생님이 얼굴을 이렇게 들이시고 누가 수업을 잘하나 못하나 이것을 감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종례 시간에 발표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마다 이게 너무 그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영어 선생님이 이제 새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거가, 그 선생님이 첫 시간에 저희들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네들은 학교를 왜 다니니? 근데 이제 제가 삐딱하게 학교를 왜 다니긴요. 부모님이 다니라 그래서 다니지. 부모님이 아니면은 저 안 다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막 야단치시면서 너는 그렇게 성취 동기가 없니? 그러니까 저는 성취 동기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거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그냥 정말 그 감옥이냐 아니면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곳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때 저희들한테 이제 알려주신 그 문장이 뭐냐면은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used to가 이제 좀 자신한테 익숙한 것을 얘기하는데 나는 익숙한 내가 아니다. 즉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다. 그런데 이거가요.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이게 맞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현대 뇌과학에서 뇌는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뇌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당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밝혀져 있는 뇌 안의 세포 수가 우주에 있는 별보다도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현재 밝혀진 것이 1000억 개인데 세포 하나하나가 무려 10만 개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밝혀진 뇌세포의 연결고리만 해도 1경이에요. 10의 16수.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뇌세포의 연결고리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거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의 피부는 한 달마다 바뀌고 간은 6주마다 바뀌고 위벽은 5일마다 바뀌어서 1년에는 우리 몸의 98%가 새세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담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남이 생일 파티 해주는 거 기대하지 말고 매년 나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하자. 네. 그때마다 내가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해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30분 더 젊어지고 더 새로워진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가요. 이 우리 뇌에서 그 노력하지 않는 세포 가 있으면은요, 그거를 다른 뇌세포가 그것을 없애버려요. 그것을 소파 위에 감자세포라 그래요. 우리가 그 일요일 날 누워만 있는 거군요. 누워만 있어가지고 이제 눈 껌뻑껌뻑하면서 그 리모컨만 하면은 그런 세포는 당장 뇌세포에서 그 탈출 1순위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뇌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소파 위에 감자세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때 내가 그 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그냥 뭐든지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안 될 때 그때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명리학 주역을 공부해 보니까 그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게 대단한 국기예요. 제가 보니까 국기 안에 어떤 그 자연의 이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국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가운데 보면 저기 태극이 있잖아요. 양과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인데 양이 가장 극성한 시기. 이게 뭐냐면 낮에 그 길이가 가장 긴 하지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미 음이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이 가장 극성할 때가 뭐냐면은 밤의 길이가 제일 긴 동지잖아요. 그때 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 음이 가장 극성할 때 내 인생이 가장 다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해서 어머나 인생이 밑바닥이야. 그럴 때 나를 성장시키기
갖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변이고요. 그다음 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 가졌어. 그럴 때 자만하지 말고 또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화입니다. 그러니까 변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화라는 것은 그 내가 잘 나갈 때 그냥 자만하지 말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가 참 재밌어요. 위기라는 게 뭐예요? 위험 속에 위기 안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한 분 중에서 이분도 참 성장 과정이 힘들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그 알코올 중독에 가정 폭력을 써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오는데 이제 마을 어귀가 화나면 우리 아버지가 또 술을 드시고 집에 불을 지르셨구나. 그랬는데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유학까지 갔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도 절도 없어져 가지고 이제 길에 나앉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잃는 것보다도 그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상처가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내 인생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에 이제 술을 마시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산 꼭대기에 가지고 이제 막 산에다가 이제 막 원망을 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방해는 하지 말라. 근데 이제 술 기운에 쓰러져서 이제 잠이 든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깨어났는데 저 골짜기서부터 햇살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사실 그 산을 올라갈 때하고 올 때하고 자기 삶에서 변화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집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사람들은 다 배신했고 근데 자기 기분이 달라지니까 새롭게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더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그게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체적인 힘 하는 것처럼 정신적인 힘을 자아 강도라고 하는데 그런 자아 강도와 심리적인 성숙을 이루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를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것을 정신의학적으로 이제 역경가설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언제 성장하고 발전하느냐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위에서 보면은 정말 산전수전을 겪으신 분들 중에서 지혜로운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위기를 잘 극복하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내담자들 중에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부모님은 뭐 이제 돈을 잘 벌어주시면은 이제 돈은 잘 벌어주시지만 우리한테 칭찬을 안 해줬다. 뭐 이제 돈을 못 벌어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도 또 원망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내담자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부모님은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줬지만 내 마음의 부모는 뭐냐?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사실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조직이나 기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리더는 바로 나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중요한 심리적인 성숙. 우리가 어떤 분들을 성숙한 분이라고 하냐 하면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자율성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감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주위 사람들 원망하고 운명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은 심리적으로 좀 성숙이 이제 덜 됐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금년이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지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제가 그 40년 동안에 참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제가 내담자들한테 당신이 저보다 더 낫다. 정말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분이 한 5분 정도가 계신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분이 자폐아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신데 얼마나 잘 키웠냐 하면은 자폐아가 너무나 맑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어머니 보고 제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한테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기 아이를 가리키면서 어머, 네 덕분에 엄마가 칭찬받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심리적인 성숙인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 이게 아니라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명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니까 이제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생년월일시가 같으면 운명이 같으냐? 그렇죠. 예, 그 질문 많이 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나름 자기가 수학을 제일 잘한다는 분하고 예. 확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생년월일시,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분을 만날 확률, 그랬더니 2,592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같은 예. 달 태어난 사람이 그러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인구 그렇죠? 중에 한 명 만날까 말까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인구가 5,500만 5천만, 명이잖아요. 지금 인구가 줄어서 5천만 명이면 사실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명 내지 두 명밖에는 못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같은 과일이라도 서울에서 재배하느냐 제주도에서 재배하느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뭐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냐 하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가꿔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나랑 24시간을 같이 해요.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제가 인간관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자, 지금 그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 사람이 당신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 옆에 있을 사람입니까? 그럼 아니라 그래요. 당신이 이 세상 떠날 때 보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라 그래요. 당신이 힘들 때 당신 도와줄 사람인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신경 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죽는 날까지 내 옆에 있고 내가 죽을 때 보고 싶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죠. 예,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내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를 바꿀 것이냐. 매일같이 나한테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제일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희망과 의미잖아요. 그럴 때 뇌 안에 있는 즐거움의 센터가 그냥 활성화가 활성화돼요. 돼서 그때 도파민이 팍팍 분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중요한 건 나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려주면 이게 다 지금 현대뇌과학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실행력에 작용하는 도파민이 증가가 되니까 구태 이 도파민 찾으려고 해서 뭐 이상한 뭐 마약이라든지 예. 술 약물 그럴 필요가 위주로 없는 게 것이죠.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기 수련하신 분을 만났는데 기를 수련해서 자기 기가 맑아지면은요 몸에 나쁜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거부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스스로 즐거우면은 구태여 뭐 다른 데서 찾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첫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머리에 뭐가 들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증가해서 그 스트레스병 요즘에 뭐 다 현대병이 사실 스트레스병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과적으로 아까 제가 정신건강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노이로제라는 건 뭐냐? 흔히 신경증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담자들한테. 나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져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잠재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다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남들은 저렇게 공부 잘하는데 나는 안 돼. 해봤자 안 돼요. 그게 노이로제이고 자신의 잠재 역량을 스스로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더 성장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명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우리의 운명을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는가? 크게 변화하는 것은 30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30년. 예. 그런데 이제 중간으로 변화하는 거는 100세 시대 그 10번이에요. 우리가 흔히 대운이라는 건 10년에 한 번. 고운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크게 변화한다는 거고 새운이라는 것은 이제 매년 변화하는 해마다. 거. 그러면 100분이죠. 그러면은 매일 바뀌면은 365일 곱하기 100 하면은 36,500번이죠. 그럼 매 순간은 어떻게 돼요? 자, 하루가 24시간이죠. 1시간은 60분이죠. 1분은 60초죠. 곱하기 36,500번을 해보세요. 31억 번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희망이 생깁니까? 기회가 많은데요. 기회가 많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내담자들한테 말씀드려요. 우리가 31억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풍부하게 사는데 우리 입이 태어날 때 31억을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이제 누가 그것을 활용하느냐, 이제 못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알겠는데 사실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저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성경도 좋고 불교 경전도 좋고 중학교 교과서도 좋고 참고서도 좋고 동화책 한 권도 좋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책 한 권만 제대로 띄면 인생의 진리를 알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 말이 정말 맞다고 느끼는 거가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진리는 우리가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이제 화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에 꽃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꽃가게에 이제 그 부부가 저희 이제 이 화분을 돌봐주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참 많은 지혜를 받아요. 그분이 처음에 와서 얘기하는 게 제가 처음에 화분을 키우면서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화분을 많이 죽는 이유가 물을 적게 주는 것보다는 물을 많이 줘서 죽이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2, 3일에 한 번씩 줬거든요. 근데 그거가 명리학으로 부모의 지나친 사랑이 자식을 망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모자 멸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썩고 떠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저희가 이제 창문이 2개가 있는데 그동안은 귀찮아서 제가 한쪽 문만 열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는데 중요한 것은 물도 중요하고 영양분도 중요하지만 바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창문을 열어놔라. 그래서 양쪽 창문을 열어서 서로 소통을 시켰더니 나무의 색깔이 변화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나무도 창문 하나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변화하는데 우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리더십 상담을 하면서 리더들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내 마음의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나한테 낼 시간이 어딨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상담 때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내 아내가 나한테 말을 거는데 그동안은 보통 아내가 말을 걸면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그러면서 아내의 말을 들었는데 그날은 제 얘기가 생각이 나서 아내의 눈을 보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느낀 거가 내가 내 배우자한테 딱 5분만 투자를 해줬더니 내 아내가 24시간 행복해 하는데 그럼 나는 나한테 5분만 투자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5분만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이 10분이 얼마나 달콤해요. 학교 다닐 때 제일 화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선생님은 늦게 나가시고 두 번째 선생님은 일찍 오셔요. 없어져요. 그러면 학교 다니기 싫죠. 네. 그런 것처럼 딱 10분만 자기한테 투자하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먹었다고 해서 100세 살면서 안 먹잖아요. 우리 삼시세끼 꼭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마음도 삼시세끼를 먹는다. 한 번 내가 5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10분, 그다음에 되면 15분, 20분 하자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좀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근육은 자기가 들 수 없는 무게를 들어서 근육이 아파질 때 근육이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혹시 박 선생님 근육 운동 하세요? 복근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복근은 운동할 때는 생기지만 안 하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죠. 그런 밥 먹으면 것처럼 다시 나와요. 사실은 이것도 꾸준히 그렇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정신과적으로 중요한 게 자긍심과 자율성이라고 그랬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뿌듯함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어머,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을 달성하네. 그 뿌듯함이 사실은 정신건강의 기본인 것이고 그것이 자긍심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이 척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나를 세우는 이게 뼈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궁극적으로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의미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지갑에 돈이 두둑할 때 친구 만나고 싶죠. 마음도 그렇죠? 넉넉해지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참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뿌듯함을 가지고 있으면 남이 조금 실수해도 그냥 너그럽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가 시끄럽게 울어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내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예.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의 곳간을 채우자.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요. 요즘에 그 현대 양자역학에서 저기 주장하는 학문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고체는 없다는 거야. 이것을 다 나누면은 결국은 파동이다. 근데 파동이 같은 주파수를 가진 파동끼리 공명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의 길을 그렇게 좋게 세우면은 어딘가 주위에서 있는 그 좋은 에너지하고 공명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분노, 우울, 불안으로 채우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사고를 잘 당하는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쉽게 불안하고 쉽게 우울해하고 앞서서 걱정하고 쉽게 화내면은 아무래도 사고를 잘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의 부메랑 효과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제 말씀. 먼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유익했어요. 열광해주신 우리 양창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누구나 이제 뭐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생활을 꿈꾸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이해하고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형성된 성격과 심상을 잘 알아야 네. 뭔가를 바꿔갈 수 있겠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윤정 씨는요? 저는 일단은 실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문제를 맞습니다. 파악을 하고 네. 있어도 네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네, 있을 네. 텐데까지가 내 생각이 끝이면 네, 네. 더 나아가서 좀 더 바꾸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1분이든 5분이든 네, 네. 투자를 하면 분명히 내 팔자는 네, 네. 바뀔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면서 뭔가 좀 좋은 에너지를 부를 수 있는 행동, 말을 네, 좀 더 네. 많이 해야 되겠다. 네, 네. 좀 그 생각이 들면서 희망이 생기는데요. 제 인생에. 고맙습니다. 김쌤은요? 저는 모든 거를 제가 아닌 다른 거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예, 다른 외부적인 외부 환경의 네. 문제지 내가 문제는 아니었다 생각했는데 네. 그게 내가 문제였네. 제 문제가 아니었네요. 네. 답은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도요. 위기라는 걸 기회로 바꿀 수 있겠다는 희망을 오늘 품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고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신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희망의 새싹이 좀 자라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분을 잘 키워서 푸릇푸릇한 녹색으로 만들 수 있기를 저희 다 같이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강의 들려주신 양창순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네. 아침마당 대구에서 준비한 연속 특강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네, 세 번째 시간에는요. 새해를 활기차게 시작한 분들도 참 많이 계시겠지만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현대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계신 종묵스님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요. 현대인들의 마음이 아픈 현대인들을 위한 힐링 특강을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